안녕하세요. 폴리영철학 시즌2 저희 40회입니다. 야, 벌써 40회죠? 이제 한번 갑니다. 오늘까지 또 하고 나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빠르게 또 전범위를 한번 돌릴 건데 일단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집시법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요? 라고 해야죠. 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위하여 자신을 보호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 유진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임명할 수 있다. 매번 나오면 이게 나오죠.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신고 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 지역이나 상가 밀집 지역의 주변 지역에서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과할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는 데가 어디예요? 맞죠? 여러분 자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너무 앞에서 막 시위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언제요? 우리 학교요. 애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군사시설. 여러분 군대인데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막 데모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돼요. 그 상가 밀집 지역의 주변 지역에서는 이거를 좀 보호 요청한다고 해서 제한을 통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주거 지역이나 학교나 군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상가 밀집 지역이나 주변 지역은 안 돼요. 상가 밀집 지역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법 20조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는 주최자, 주관자, 연락 책임자 및 질서 유진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종결 선언을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 주최자, 주관자, 연락 책임자, 질서 유진이 없어. 그런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종결 선언을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자, 5개 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2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을 속하는 경우는요. 오케이. 주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노노노노노노. 2곳 이상의 경찰서를 관할을 속하는 경우에는 시도청장. 시도경찰청장한테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곳 이상의 우리 시도를 거칠 때는 이거는 이때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경찰청장. 오케이? 시도 경찰청장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 안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 용산하고 이 동작구를 거친다. 그러면 서울청장한테 하면 돼요. 서울청장. 근데 서울하고 여기 만약에 쉽게 말해서 서울하고 이렇게 경기도가 겹친다. 왔다 갔다. 주최지를 여기서 했고 갔다가 다시 온다. 그러면 서울청장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갖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시위가 2곳 이상의 경찰서를 관할에 속하는 것은 시도 경찰청장한테 해야 되는 거고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청장한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요. 자, 관할 경찰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6조 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 얘가 안 돼요. 질서유지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 없습니다. 그래서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는 마저 이거 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신고서가 미비하면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할 것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위 1에 따른 보완 통과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 또는 구두가 안 돼요. 무조건 서면이 됩니다. 구두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송도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질서 유지를 설정할 때는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딩동딩동. 자,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집시법 6조 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때는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 이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요거 대신에 보통 많이 뭘로 바꾸냐면 여러분 우리가 질서 유지 그럼 틀린 거예요.
우리 주체하나 연락 책임자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입니다. 질서 유선의 설정 고지는 서면 또는 구두로. 여러분 구두는 안 돼요. 구두가 안 돼요. 말로 해야 하면 안 돼. 서면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집시의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 유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있는 국가경찰 공무원이 구두로, 이때는 구두로 알려주는 거죠. 새로 설정하는 상황에 따라. 그런데 처음부터 구두로 하는 건 안 됩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갈게요. 이제 국가보안법이죠. 여러분 우리 국보법은 요즘 최근에 3년 동안 한 번도 출제는 되지 않고 앞으로도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 정도만 우리 머릿속에 딱 한번 넣어두자라는 겁니다. 자,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이 정한 상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급한다.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우리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아유, 이제 자 갑니다. 그래서 역시 저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오케이 알기는 또 역시 지급한다. 맞습니다. 그 똑같은 말이죠. 유사한 말이네. 상금을 지급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른 말이네요. 그래서 우리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오케이 상을 지급한다. 또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한 자에게는 오케이 상금을 지급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을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한다. 아니죠. 여러분 지급할 수 있다. 이거는 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지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이 보상 대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해 어디 소속? 법무부 장관 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를 둔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막 자주 나오는 부분 아니니까 요 나오는 부분 정도까지만 한번 보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갑시다. 보호 대상자를 정착 지원 시설 하나원이죠. 하나원에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를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오케이. 단축키나 연장도 가능해요. 자, 통일부 장관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통일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협의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 장관과 보호 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맞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보호 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정착 지원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하나원 통일부 장관이 한다. 다만 국정원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위하여는 국정원장이 별도의 정착 지원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황장엽 씨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옛날 북한의 넘버2 우리 한국으로 왔잖아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암살이 그렇게 많이 시도가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국정에서 따로 정착 지원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국정원장은 보호 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에 그의 신변 안전을 위해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데 신변 보호기간 3년 두 군데 틀렸네요. 여러분 국가정보원장이 아니라 뭐예요? 통일부 장관이 보호 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 안전을 위해 경찰청장하고 누구? 국방부 장관한테 요청할 수 있으며 신변 보호 기간은 3년 아니죠. 몇 년? 5년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없죠? 그래도 북한 이탈 주민 같은 경우는 올해는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는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범죄인 인도법이죠. 절대로 안 돼. 여러분 공조는 절대라는 건 없어요. 하지만 범죄 인도사는 절대로 안 돼 라는 겁니다. 차이 제시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돼 라는 겁니다. 갑니다. 자, 우리 C죠. C요 끝났어요. 그럼 안 넘겨요. 대한민국 또는 천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돼요. 끝났는데 뭐로 넘겨. 그 다음에 우리 범죄인이 인도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하는 상당한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경우는 여러분 안 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인도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는 이거는 임의적이에요. 넘길 수 있다.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입니다. 인도 거절 사유.
자, 차이죠, 여러분.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 신용 또는 특정 사회 단체에 속한 것으로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밖에 불리한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오케이, 맞습니다. 차별이죠, 차별. 오케이,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차이 제시 안 하면 절대로 못 넘겨요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40회인데 여기까지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딱 한 바퀴 돌렸죠. 그러면 요번 또 다시 한 일주일 동안 6회 동안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까지 한번 다시 한번 재빨리 돌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바로 개강을 하잖아요. 우리 다음 주 바로 문제풀이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범위로. 왜냐면 이게 순서가 딱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요까지 한번 돌렸으면 요번 이제 일주일 다음 주 이제 지금부터 해서 우리 한 일주일 정도 남았죠. 일주일 동안은 재빨리 처음부터까지 한번 따라락 진도별로 돌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진도별 모의고사가 이루어지잖아요. 10K가 이루어집니다. 10K, 20K가 이루어지니까 그거 나가면서 우리는 그때부터 다음 주부터는 전범위로 5문제씩 계속 마라톤 뛰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제 지금부터는 본 게임입니다. 여러분 7월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시면 돼요. 2달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2달만 눈 딱 감고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한 바퀴 돌렸고요. 이제 내일부터 또 빠르게 한 바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